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원래 금일 좀 행사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기 좀 힘들 것 같아 어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드렸는데요. 행사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약간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시황은 따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시장 정리와 내일 뭐 관심 종목 그 다음에 뭐 등등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9거래일 연속 상승하던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죠. 아무래도 그런 시장의 하락이 발생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에 휩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S&P 500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거의 신고가 영역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 근처에 가더니 일단은 저항에 맞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옵션 시장에서 20배, 25배가 터지는 미국 시장에 대해 이변이라고 할까요? 자주 그런 크랙이 발생하지 않은데 어제 굉장히 큰 옵션에서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콜옵션 비중은 굉장히 높은데 풋옵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공매도 쇼커버링 수량이 거의 다 채워져 갔다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어제 이 파생 시장에 먼저 균열이 가면서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잘 가던 미국 시장 5일선을 처음으로 붕괴를 하는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5일선 깨지고 10일선 깨지고 다시 반등을 해서 이러한 5일선을 재차 회복하지 못한다면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면서 빠지고 다시 올라와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 하락 추세로 단기 하락 추세가 되겠죠.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쉼없이 미국 시장이 달려왔고 S&P 500 퍼가 어제 기준에서 21배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버피 지수가 190%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죠. 자, 일단 국내 증시 오늘 그런 부분에 의거해서 개파락을 하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오늘 정도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물론 어제 종배를 몽땅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시가에 개파락했을 때 약간 우려감은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저도 뭐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전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말고 시장을 봤으면 한다. 오늘 어찌 되었던 대주주 양도세 발표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놓고 저도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포스코 DX가 오늘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포스코 그룹주 강하게 반등을 했었고 2차전지 종목군들도 오전에 강하게 튀어 올라오면서 지수를 좀 끌고 올라왔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 부분에서 올라왔다가 이 구간에서 딱 정확히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가 시장에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대주주 양도세 즉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을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이슈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되는 건데 막상 완화를 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면밀히 봐야 된다. 만약에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게 된다면 얼른 빠져나와야 된다. 내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저도 당연히 뭐 중기 이상으로 가지고 가는 물량은 대응을 했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종목은 던졌고요. 당연히 선물에서는 하락 배팅을 했겠죠. 하락 배팅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선물로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이 지수라는 게 강하게 빠지게 되면은 여기 보면 5일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죠. 이 지지를 받을 때 사실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했던 거는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을
언급을 좀 했었고,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좀 잡고 시장을 좀 봤었는데요. 오늘 시장 보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죠.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됐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2차 전지는 박살이 나버리고,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했으며, 포스코 DX는 연기금이 왜 저 높은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수급이 좀 많이 발생한 증시의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의 시장을 놓고 최종 평가를 내려본다면요, 증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괜찮은데 이 섹터와 종목군들의 판단에 우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굉장히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미국 종목군들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오늘 밤에 마이크론이 이 하락의 음봉을 잡아먹고 얼마나 올라주는지에 따라서 내일장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희비가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분기 실적 잘 나왔고 내년에 2분기에 발표될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이상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깨지더라도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물려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 반도체는 빠지면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보셨으면 합니다. 2차 전지는 확실하게 양극재는 아니다. 지금 전해액 쪽은 그냥 어찌됐든 끌고 가면 될 건데 양극재는 아니다. 제약바이오를 볼 시점이다 정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서 이제 간단하게 캡처만 몇 개 좀 했는데요. 보면 아침에 지수가 올라도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도 하락 종목 수가 900개까지 뿐이 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2차전지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떨어질 때 2차전지 대형주가 박살났는데, 이 구간 안에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다 하락하고 있었다. 하락하고 있었다. 이게 오늘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고, 특별히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군들 보면요, 자율주행 어제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매도하고, 제가 어제 회원님들한테도 현대오토에버는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속홀딩, 오늘은 19만 5천원 구간이 좋다, 이런 구간은 잡아도 된다, 그 다음에 밀렸을 때 빠지면 잡아도 된다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래 성장이죠. 성장성을 가진 회사들, 미래 성장, 잠재력, 모멘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재력과 모멘텀을 가진 쪽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CES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있을 거고, 온 디바이스 AI가 있고, 그 다음에 XR, VR이 있죠. XR, VR. 근데 이제 XR, VR 쪽은 선제적으로 이미 올라갔으며, 온 디바이스도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는 제주 반도체 하나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깊이 나온다면 좀 들어갈 텐데, 자율주행은 그에 반해서 좀 못 갔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도 봤었고, 오픈,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도 봤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 일맥상통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성장주 중에 이런 테크 쪽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제약바이오도 있죠. 제약바이오 최근에 HLB 급등하고, 셀트리온 날아가고, 오늘 알테오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음 타자가 무엇일까, 다음 순서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약바이오의 종류는 엄청 많죠. 지금처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 이 변형 기술이잖아요. 변형 피하 지방으로 주사하는 주사 변형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펩트론 연속성 주사고, 그 다음에 ABL 바이오라든지 ABL 레고캠 등은 ADC 항체 전환 플랫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티가 있고요. 카티가 있고 NK 세포가
있죠. 여러 분야의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올라온 게 이제 GC셀도 NK 분야에서 룬이 키워드를 엮어버리니까 종목이 좀 올라간 것 같고, 카티 뭐 이 항암제 뭐 이런 쪽에서 박셀바이오도 저는 지금부터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이 끼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끼가 있는 종목을 잘 봐야 돼요. 끼가 있는, 왜? 제약바이오를 우리가 1%, 5%, 10% 먹으려고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이리스크,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생각으로 제약바이오를 접근을 해야지,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도 좀 걸어놨는데 종목군들을 좀 체결을 좀 못했는데요. 나중에 눌리면 이런 제약바이오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대형주들부터 보면 당연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 굉장히 강함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다시 오늘 드디어 75,000원을 돌파하면서 이 박스권 안착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도체 쪽으로는 나쁜 건 아닌데 중소형주가 좀 못 따라간 부분이고, SK 하이닉스도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다가 개파락을 크게 떨어지는 날 있죠. 그냥 잡아야 돼요. 이런 거는 바로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잘 버티고 있고, 오늘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 추가 상승해 주면서 대형주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 네? 전혀 문제가 없더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쪽,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힌트죠. 이게 제가 항상 거인의 어깨에 타라라는 말이 뭐냐, 셀트리온이 돌파를 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간다라는 말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가겠냐 이거예요. 에코프로 BM 가겠냐 이거야. 2차전지가 이러고 있는데 가지 못한다. 가지 못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HSP가 빠져야 될 자리에서 좀 올라오네요. 그러면은 이 종목도 옆에서 횡보를 거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인지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되고, 오늘 반도체 보면 오후장에 제주 반도체가 좀 올라오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이제 CXL 관련한 부분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지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게 되면 21선 근처에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종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회원님들하고 이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종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요. 엑시콘을 기사 내용은 이거죠. CXL 2.0 테스터 개발 내년 1분기 중 완료할 것이다 라는 모멘텀이 하나 생김으로써 오늘 좀 강하게 거래가 터졌고, 통상 이 신고가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구간에서 신고가 거래금이 터졌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게 저는 좀 보는데, 오늘 시황적으로 조금 부담이 돼서 따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뭐 짧게 매매를 좀 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눌림에 서서 2파트네요. 2파트 여기서 눌림에 쭈르륵 받아가지고 올라올 때 뭐 전량 매도를 최고점 근처에서 다 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눌림을 볼까 말까 하다가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보지는 않고 일단은 넘어갔고요. 자, 엑시콘도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고 싶고, 그 밖에 뭐 반도체 사실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실적 좋은 애들은 또 내려오면은 잡아주는 게 참 좋다. 그냥 잡아주고 사주는 게 좋다. 뭐 그런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의료 AI 쪽이 오늘 제약바이오 봐야지. 제약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 보면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HLB 일단 숨고르기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5일선 깨지고 뭐 11선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체크는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 오늘 뭐 ABL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나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의 제일 가장 하이라이트는 알테오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월봉 기준상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또 박스권을 윗꼬리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82만원대 81만원대는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구간 같고요.
매매는 이 구간에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신고가 돌파할 때 막상 밥 먹으러 가가지고 점심시간 때 돌파가 나오고 밥 먹고 오니까 이미 시세가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점심시간 때는 매매를 좀 못하고요. 가지고 있었으면 됐는데 이 구간에서 들고 있기도 좀 뭐해서 그냥 짧게 여기서 들어가서 먹고 여기서 사서 뭐 이 정도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박스를 돌파해 놔서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박셀바이오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던 제약바이오인데 유증 다 끝났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장기평선 근처에서 눌림에 받으면 되겠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의 매매를 뭐 준비해서 해 보시면 되고, 그 밖에 오늘 상한가가 좀 시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한가 종목군들이 뭐 무려 몇 개가 나온 거야. 보면 상한가 종목들이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뭐 이런 거, 대동기업, 포스코 이슈죠. 포스코에 로봇 정식 계약을 했다. 삼성출판사 아기 사고 핑크봉 상장 이슈, 그다음에 이런 애들 굉장히 좀 많았는데 오늘 중간에 이제 이슈에 급등하는 섹터가 제법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대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이슈를 좀 붙였는데 워낙 바닥권에서 올라가서 저도 이게 뭐 상한가 들어갈까 뭐 고민이 됐었는데 워낙 끼가 좋아가지고 대동은 VI 풀리고 나서 돌파할 때 바로 따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 팔고 뭐 거의 상한가 근처에서 팔고 나머지 좀 밀리길래 나머지 팔아서 얘는 괜찮게 돌파 매매가 됐는데 대동기어는 너무 빨라서 그리고 오후장에 그 상따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좀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비데이즈나 이쪽은 사실 이 틱톡이 내년부터 국내에 틱톡샵을 한다. 재료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재료가 좀 애매한데 또 시장에서 판단을 이렇게 상한가를 가니까 그래서 원래는 틱톡의 그 대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광고 대행사는 FSN인데 참 FSN이 안 가고 모비데이즈가 가는 거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저는 FSN을 좀 매매는 했었는데요. 뭐 매매가 좀 돌파로 들어갔다가 바로 밀려서 추가 매수 한 2배수, 3배수 해가지고 수익으로는 잘 마감은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흐름의 종목이었던 것 같고, 종목이. 자, 그리고 로봇의 두산 로보틱스 잠깐 보면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는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두산 로보틱스 살아있고, 그 다음에 LS 머티 아직도 힘 강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 일단 체크는 잘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와이더 플래닛이 사실 어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하면서 상한가 구간에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어제 잡았어야 되는데, 어제 와이더 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구간에서 좀 잡아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매매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매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사실 오후장에 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못 들어가고요. 여기 돌파할 때 이 돌파봉에 들어가서 뭐 아주 짧게 수익 냈네요. 1.8%, 2% 좀 안 되게 짧게 수익 냈던 것 같습니다. 기다려다가 이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보통 돌파라는 것은 1, 2, 3, 3-4번을 트라이하고 거래가 터지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가 한 거고요. 내일장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현재 미국 지수가 무너진 부분을 얼마나 회복해 주는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포트에 일정 부분은 담아가야 될 구간이다.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현대오토에버 이것도 2만원, 20만원 하회되는 구간 내려오면은 지금은 가속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얘도 수급 모멘텀이 터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5조 6천억이기 때문에 MSCI 편입 이슈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횡보를 무려 2년간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고를 파고 다시 올라왔다. 근데 이거를 다시 돌파하려고 한다. 이거는 네, 의미 있는 거예요. 월봉상 이렇게 강력한 음봉을 바로 그 다음 봉에 잡아먹고 이 월봉의 중심봉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올해의 연봉도 거의 다 끝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게 밀리더라도 어디까지 밀리겠냐고요.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밀렸다가 돌파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월봉상. 그래서 연봉, 월봉, 주봉 전부 다 굉장히 괜찮은 모습 속에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진짜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